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메일로 연애 관련 사연을 받았는데요. 일단 사연은 A4 7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일 정도 사귀고 현재는 헤어진 지 3개월 정도라고 하시네요. 첫 만남은 소개로 서로 만나게 되셨고 3번 정도 만났을 때쯤 남자분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서류상으로 이혼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너만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여자분이 괜찮다고 만나보자고 할 때 남자분이 귀까지 빨개지면서 아주 좋아했다고 하시네요. 이후에 만나면서 남자분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모두 남자가 부담했었다고 하시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쁘다 해주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분은 좋아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했고요. 남자분이 바쁘더라도 항상 전화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정말 다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분이 연락 문제로 서운함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남자분은 그걸 집착이라고 받아들였고 서로 점점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헤어진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께서 헤어진 초기에는 심장이 아파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고 3달이 지난 지금도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사랑을 다 준 뒤에 떠난 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도 어려워 보이고요.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 주머니. 이 주머니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랑 주머니에다가 사랑을 많이 넣어주셨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 사랑 주머니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랑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줄어들거나 더 차거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 주머니가 남자 여자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랑 주머니 크기도 다르고 사랑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랑 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점점 차겠죠. 이 마음에 있는 사랑의 양이 차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을 또 사랑하겠죠.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끼가 많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을 잘 파악을 해서 이때는 내가 좀 더 줘야겠구나, 내가 많이 받았네, 이제는 내가 줄 타이밍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압니다. 이 사랑 주머니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느끼고 행동을 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내가 10의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1로 받는지 아니면은 100으로 받는지 이거를 다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다 느끼는데 이거를 계산적으로 주진 않아요. 하지만 몸은 알아요. 일단은 누구나 안다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사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가벼워서 뜨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사랑이 많아서 무거운 쪽. 근데 이게 점점 주다 보면 시소가 기울겠죠. 이 사랑을 다 주면 내 마음에 사랑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또 고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하고 주진 않았지만 사랑이 난 지금 고픈데 나 왜 사랑 안 해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랑을 안 해주면 거기서 서운함이 들고 상처를 받게 돼요. 이제 사랑을 주던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민해져 있어요. 사랑이 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예민해지죠? 똑같아. 사랑이 고파지면 예민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사랑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보던 그 콩깍지가 이제는 벗겨집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채워주려면 이 사람이 줬던 사랑보다 훨씬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단점들도 채워야 돼. 콩깍지가 벗겨졌으니까 이제 비교를 하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넌 왜 이만큼 못 줘? 라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콩깍지가 다 벗겨져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 성격들을 이제는 다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질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변해야 돼요. 내가 발전을 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서로가 사랑에 식었을 때, 내가 1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이 사랑 주머니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이 사랑에 바닥나지 않게, 사랑의 밀당을 잘해서 막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사랑해서 사랑으로 사랑 결혼을 했다고 쳐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내가 볼 수 있는 면, 안 볼 수 있는 면, 모든 면을 다 보게 되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다 식고 나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람에 빠져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 3인칭이 돼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엄청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다 맞춰갈 수 있어요?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대화하는 거 막 그런 거 복잡한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깊은 대화를 많이 해봐야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빨리빨리 서로가 지치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춰가야 돼요. 이거를 너무 질질 끌다 보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6년 7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너네는 결혼을 못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계속 서로가 지쳐요. 서로가 이미 포기할 대로 다 포기를 했고, 서로에 대한 매력이 이제는 그냥 가족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결혼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포즈가 그런 식으로 나올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거는 저 같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